오늘은 의식에 관한 조지프 루드의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책 불안과 우리 인간의 아주 깊은 역사를 참조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느끼지 않는 수준에서 재빠르게 반응하는 원초적인 회로가 존재합니다. 마치 미생물들이 의식과 느낌 없이 사물을 감지하고 반응하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비의식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영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협적인 상대를 보았을 때 인간은 얼어붙거나 도망가거나 싸우는데, 이는 원초적인 회로에 의해서 비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어적인 행동입니다. 이 회로는 기본적인 감지, 생리적인 변화, 방어 반응 등을 처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자체로 의식적인 경험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자극에 대한 신경적인 처리만을 할 뿐입니다. 위협적인 상대를 보았을 때 공포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온전히 의식적 과정에서 비롯하는 것입니다. 루드는 의식이나 자아 없이는 공포나 불안감을 느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공포나 불안감을 나의 느낌으로서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느낌이 나의 것으로 경험되지 않는다면, 혹은 나의 마음속에서 경험되지 않는다면 그런 데이터는 방향성 없이 둥둥 떠다니기만 할 것입니다. 루드는 물론 몸이 보내는 정보가 있음을 인정은 하지만 그보다 인지적 측면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어떠한 정서를 느끼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정서가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있는 것이며, 이는 일종의 인지적 해석의 결과물입니다. 또한 공포, 불안 같은 언어 또는 언어가 내포하는 개념 역시 인지적 측면에서 정서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살펴볼 다마지오가 자아를 설명할 때 나에 대한 핵심적 사실들을 기억으로부터 불러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무게추를 몸이 보내주는 항상성 정보인 느낌에 두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마지오의 설명의 방향이 항상성 정보를 담고 있는 느낌의 바탕 위에서 의식이 솟아오르는 느낌이라면, 루드의 경우 인지적 작업의 해석물로 의식적인 느낌이 탄생한다는 식으로 설명이 흘러가게 됩니다. 루드 자신은 다마지오와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두 사람의 중요한 차이는, 다마지오는 느낌이 1차적으로 신체 신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나는 신체 신호를 느낌에 기여하는 수많은 재료 중 하나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조지프 루드는 인지적 해석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면 이 인지적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루드의 설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드가 지지하는 고차 이론의 핵심은 작업 기억입니다. 인지는 반드시 작업 기억의 처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작업 기억은 임시적인 저장소 역할을 하는 작업 공간과 실행 기능을 담당하는 제어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실행 기능에는 주의가 있습니다. 주의는 장기 기억에서 어떤 기억을 건져 올려 작업 공간으로 보낼지 결정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는 언어, 감각신호 등에서 어떤 것을 건져 올려 작업 공간으로 보낼지도 결정하게 됩니다. 작업 공간을 일종의 나무 도마, 제어 시스템을 요리사로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즉 나무 도마 위에 표상을 임시적으로 올려놓게 되는데, 이때 행위의 주체는 요리사입니다. 이 요리사는 두 가지 중요한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선 어떤 표상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을지 결정하고, 그 다음으로 표상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요리법과 요리 프로세스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각각의 요리에 대해서 생각, 추론, 상상, 계획, 의사결정 등의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업 공간에서 작업한 결과물들이 의식의 내용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루드는 스키마 혹은 심적 모델이 기억을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하향식 예측이 의식적 경험을 구성한다고 봅니다. 한편 인간이 접하고 처리하는 모든 정보가 작업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한 대로 작업 공간 바깥에서 비의식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또한 작업 공간에 들어왔다고 해서 작업 공간의 모든 내용들이 의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내용들은 여전히 접근되지 않고 무의식 상태에 남아있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정보가 접근되지 않았을 때 그 상태는 1차적 상태라고 불리웁니다. 그리고 그때의 정보들은 1차적 표상들입니다. 그 1차적 표상들을 바라보는 고차적 상태가 존재할 때 그 표상들은 비로소 의식의 내용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의 대상이 된 1차적인 표상들은 의식적으로 자각할 수 있게 되었지만, 생각에 관한 생각인 고차적 표상 자체는 의식적으로 자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표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을 때에만 의식적인 경험이 가능하게 됩니다.
조지프 루드는 전역적 작업 공간 이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 또한 1차적 상태만으로는 의식이 가능하지 않고 추가로 인지적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고차 이론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두 이론은 의식의 탄생을 위해서는 1차적 표상을 뛰어넘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만 고차 이론에서는 생각에 관한 생각, 즉 1차적 표상들에 대한 고차적 인지가 의식적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지만, 전역적 작업 공간 이론에서는 작업 공간의 내용들이 뇌에 전역적으로 방송되고 작업 공간으로 들어오고 다시 재방송되는 과정 전체가 의식을 만들어낸다고 보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 1차적 의식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철학자 네드 블록이 대표적입니다. 이 이론에서는 현상 의식과 접근 의식을 구분합니다. 1차적 의식, 즉 현재 자극에 대한 처리만으로 현상적 경험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 단지 그 경험들이 접근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추가적인 인지적 작업이 이루어질 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앞의 두 이론과는 반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의 이론들은 1차적 생각에 대한 생각 혹은 1차적 생각에 대한 방송, 재방송 등의 인지적 처리가 의식을 만든다고 보는데, 1차 이론은 이미 의식은 1차적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그것이 추후에 인지적으로 접근되느냐, 인지적으로 정교화가 되느냐를 따질 뿐입니다.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이론은 이러한 1차 이론의 논지를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을 위해 반드시 고차원의 인지적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대로 다마지오와 조지프 루드의 설명의 강조점이 다른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다마지오에 대한 조지프 루드의 다음과 같은 설명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피질하 상태가 정서로서 의식적으로 경험되는데 인지적 접근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지적 의식과 그 도구들을 거쳐 이 원초적 상태는 정교해지고 접근되어 완전한 정서로서 의식적으로 경험될 수 있다. 접근되지 않은 현상적 경험의 사례는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게의 점원이 가게를 둘러보고 나가는 손님에게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그 손님이 결제를 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갔음을 깨닫게 되고, 그 순간 손님이 하던 행동들이 선명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점원이 가게 안에 돌아가는 일들을 현상적으로 경험하고 있었지만 인지적으로 접근 가능한 상태로 경험하고 있지는 않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 접근 의식은 나중에 발동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편 이러한 1차 이론에 대한 고차 이론의 공격은 의식적 경험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인지적 작업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찰스 본의 증후군 환자들의 경우 시각 피질이 손상되었지만 환각을 묘사할 수는 있습니다. 즉 이들은 시각장애가 있는 상황에서도 시각적 환각을 인지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컨 라우와 리처드 브라운은 이를 1차적 표상 없이 고차적 표상에 의해 의식이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지프 루드의 의식에 관한 이론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론으로 서사적 자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